네,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이제 압축 특강 세 번째 과목이죠. 농학 개론중 농학 개론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빠르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물학적 분류죠. 기본적으로 벼과와 장미과 정도, 이 정도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장미과, 지금의 그 과실류들은 대부분 장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벼과, 벼, 밀, 보리, 호밀 이런 것들 다 벼과, 콩과, 백합과, 가지과 이런 것들 좀 특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과실의 분류,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인과류, 꽃받침이 발달을 해서 과일이 된 거죠. 사과, 배, 모과, 비파 이런 것들 다 인과류에 속한다. 준인과류는 감, 감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운데 씨가 크게 있는 것들,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이런 것들은 다 핵과류에 포함되죠. 장과류, 과일들이 과즙이 많고 여러 개 달려있다. 나무, 딸기, 포도, 참다래 이런 것들 다 장과류에 포함이 된다. 각, 딱딱한 거죠. 각과류, 밤, 호두, 아몬드 이런 것들 각과류에 포함이 된다. 자, 채소도 분류를 하고 있죠. 어떻게 분류를 많이 해요? 식용 부위가 어디냐, 줄기냐, 잎이냐, 과일이냐, 뿌리냐 이렇게 따라서 나눌 수가 있죠. 자, 잎채소. 잎과 줄기를 주로 먹는 거를 얘기하죠. 잎경채류, 엽경채류. 자,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미나리 이런 것들은 잎과 줄기를 주로 먹는 채소에 해당하는 엽경채류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근채류, 뿌리죠. 뿌리. 무, 당근, 우엉, 고구마 이런 것들 다 뿌리를 먹는 것이다. 뿌리. 그리고 열매를 먹는 오이, 참외, 수박 이런 것들 다 채소에 속하고 열매 채소, 과채류에 포함이 된다. 화채류, 꽃도 먹죠.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꽃을 먹는 것이다. 자, 알뿌리라고 하죠. 뿌리가 알로 이렇게 커다랗게 발달하고 그것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작물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인경, 구경, 괴경, 괴근, 근경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쭉 있는데 경은 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 다 요 세 개 인경, 구경, 괴경들이 다 줄기가 발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인경은 자, 비늘이죠. 겹겹이 비늘로 까면 까일 수 있는 줄기가 알처럼 발달을 한 마늘, 양파, 백합, 튤립 같은 작물들이고, 구경, 줄기 자체가 아예 단단하게 크게 된 것들, 글라디올러스, 토란 이런 것들은 이제 구경에 해당이 되고, 괴경, 덩이줄기라고 하는 줄기 자체가 아예 커다랗게 구하고 괴하고는 좀 틀립니다. 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죠. 감자, 시클라멘 뭐 이런 것들이 다 괴경. 근, 덩이 뿌리죠. 고구마, 마. 이건 뿌리예요. 뿌리. 이건 줄기고, 그렇죠? 이건 뿌리 줄기. 근경, 칸나, 대나무 이런 것들, 둥글레 이런 것들은 뿌리 줄기다, 근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단. 작물이 커가는 데 있어서 떼알 구조라고 해서 잎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잎단 구조, 보수력, 보비력, 또 뭐 투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작물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잎단 형성되는 것, 토양의 잎단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파기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잎단 파괴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경우를 한다던가 하면은 쇠토, 흙을 부신다던가 하면은 잎단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떼알 구조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공국도 좀 있고 이걸 다 부셔버리면 입단이 파괴가 된다. 그렇죠? 나트륨 이온 작용에 의해서도 예, 이렇게 얽혀져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 수분, 건조, 뭐 이런 것들, 수축, 비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단이 파괴가 될 수 있다. 예. 하지만 입단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물, 석회 사용 적절하게 하고 콩과 작물들 예. 이런 것, 토양 계량제 피복, 비바람에 맞지 않게끔 피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입단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토양에 붙어있는 수분 네, 그 수분을 갖다가 떼어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pF 값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크면 클수록 토양과 수분이 결합이 매우 세기 때문에 힘들는 거죠. 그래서 결합수 이거는 분리할 수 없다. 거기에 수분이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 작물이 그 수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관수가 쓰기엔 가장 적합하죠. pF 2.7에서 4.5까지.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이에요. 토양의 공급,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 물이 있기 때문에 작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흡착된 수분, 이것도 어렵죠. 4.5에서 7. 중력수, 토양 아래로 흙이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려간다. 중력에 의해서. 이거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작물들이 이용할 수 없다. 그것을 이제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해서 그 힘의 정도, 토양이 수분을 갖고 있는 정도를 갖다가 수분 장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산성 토양. 산성 이제 토양에서는 작물들이 좀 자라기가 좀 힘들죠. 어떨 때 이제 산성 토양이 되는 건지 빗물이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웅탈이 될 때 치환성 염기 용탈로 미포화 교질이 증가하거나 유기물 분해가 유기산이 증가하거나 이런 때는 이제 산성 토양이 이제 산성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게 중요하죠. 실제로 요게 중요합니다. 석회 유기물 충분히 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성에 강한 식물을 심어야 되겠죠. 당연히. 산성 비료 안 되죠. 용성 인비를 시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물은 수분은 작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 광, 뭐 이런 것들, 적절한 온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분의 기능 가장 중요한 광과 함께 작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수분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식물체의 구성 성분 당연히 식물을 형성시키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고 하려면은 수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세포의 팽합을 유지를 한다. 세포를 유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들, 작물들이 필요한 물질들을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용매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도 되고 합성 분해, 식물들은 광합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체온을 조절을 하죠. 증산작용 이런 거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을 하게 돼 있고요. 체형을 유지시키고 식물 내 물질을 고르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이제 작물이 성장이 되고 커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좋은 수분이 너무 과하게 되면 습해가 발생을 하죠. 너무 과해서 습해가 난다는 의미는 자, 뿌리가 과잉된 물로 인해서 호흡을 못해서 장애를 입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습해인데 그 습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죠. 물을 빼죠.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작물을 만들어준 그 재배를 한다. 이런 것들. 미숙 무기물
미숙 유기물이죠, 유기물. 예, 유기물. 책에서도 이거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상근 비료의 사용을 피합니다. 예, 연면 시비를 하게 돼 있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잎에다가 비료를 주는 것, 연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 뿌리가 깊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층에다가 하는 것. 예, 또 습성이 강한 작물, 예, 과산화석회를 공급을 한다. 예, 이런 것들. 이건 산소 방출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과산화석회를 공급하면은 예, 산소 방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을 못하는 것을 막는 거죠. 예. 자,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습해, 예, 땅에 물이 과하게 차서 뿌리가 호흡을 못했을 때 방지하는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해라고 해서 이제 가뭄, 건조를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대책, 기본적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물을 빼주는 것이 기본이고, 예, 관수, 물을 주는 것이 기본이겠죠. 예. 당연히 물이 부족할 때 내건성이 강한 품종을 키우는 것, 예, 중요하겠죠. 수수, 보리, 밀, 조, 피, 기장 같은 것, 예, 대표적으로 내건성이 강한 작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잎단을 조성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 보수력이 좋게끔 해야 된다. 증발 억제제를 살펴서 예, 증산작용을 좀 막아야 되겠죠. 중경 제초, 이런 제초를 해가지고 수분 경합, 잡초하고 작물하고 수분을 빼앗는 경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초를 당연히 해야겠죠. 드라이 파밍이라고 해가지고 예, 수분 없이 키우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이밍, 파밍, 예, 드라이 파밍, 이렇게를 한다. 요게 가뭄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풍해,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이 오거나 강한 강풍이 불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풍해라고 하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과일에서는 뭐 낙과도 되고 열상도 있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강한 바람은 예,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이 막 부닥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은 아무래도 작물의 호흡이 증가가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람 때문에 기공이 다쳐서 예, 광합성하는 것도 좀 어렵게 되고요. 예. 여러 가지 광산화 반응도 일으키고 매개 곤충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매개 곤충이 활동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특히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 병충해가 창궐을 하게 됩니다. 작물의 저항성 떨어지고 예, 바람에 의해서 이런 병충해가 옮겨 다니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극심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문제들. 자,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광보상점, 식물들은 예, 광합성, 낮에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도 하고요. 이제 빛이 없을 때에는 이제 호흡을 하죠. 예, 산소를 먹고 사람이 호흡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이제 뿜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 속도가 같아지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이것을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광포화점, 식물들은 광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이 세지면 세짐으로써 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비례적인 게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빛이 더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광합성은 더 증가하지 않는 예, 그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자, 광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 네. 자, 줄기, 그런 빛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물에 있어서 광이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 자, 줄기의 어떤 마디 사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잎이 넓어져요. 예, 보통 넓어지죠. 보통 이제 잎들이 광이 부족하면은 광을 갖다가 더 받기 위해서 넓어지는, 하지만 얇아지죠. 그리고 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 이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줄기가 가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들이죠. 꽃눈 당연히 그늘진 곳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꽃눈 형성, 꽃이 잘 피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습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온도죠.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다 장애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온장애예요. 고온장애. 온도가 적절한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되는데 고온이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 자, 일소현상이죠. 대표적으로 사과에서 일소현상, 조직이 타는 거죠. 예, 극심한 태양열에 의해서 과실이 타는 현상, 이상이 생기는 거죠. 사과가 빨간데 누렇게 해서 조직이 손상이 되는 현상, 일소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결구장애, 조기 추대의 결국은 같은 현상인데 고온으로 인해서 결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이 꽉 안 차는 거예요. 예. 빠르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추대가 이루어지고 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 현상이다. 자, 냉해. 동해하고는 좀 다르죠. 동해는 결빙이 돼야 돼요. 동해는 그렇죠? 결빙이라는 거 뭐예요? 얼음이 생긴다는 거죠. 0도씨 이하로 내려갔을 때 동해에 의한 결빙이 생기는 거고, 냉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0도씨 이상이에요. 적절한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 자,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지연형, 장애형, 병해형, 이것들을 다 포함한 혼합형 냉해가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연형 냉해는 뭔가요? 작물들은 이제 성장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쭉 늘어져요. 등습 불량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는, 굉장히 작물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늦어지는 것을 지연형 장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장애형 냉해. 장애. 자, 불임 현상이죠.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다. 불임 현상이다. 실제로 사과, 배 이럴 때 이런 작물들이 4월에 꽃이 피고 할 때 냉해가 오면은 꽃이 잘 안 피죠. 그래서 과일이 굉장히 적게 열립니다. 자, 병해형 냉해. 저온이 되면 작물들도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고온이 되거나 굉장히 저온이 되거나 하면은 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염이 쉬워진다.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되기 쉽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 혼합형 냉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박 피해. 손해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우박 피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농가, 배 농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5월이나 뭐 9월이나 10월이나 뭐 이럴 때 요럴 때 우박이 많이 내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요때 육아 때죠. 5월달, 6월달 이럴 때는 이제 수정이 돼서 과일이 조그맣게 열릴 때예요. 요때 타격이 될 수 있고 9월, 10월, 특히 10월 달에는 어때요? 다 등숙이 돼서 과일이 완전히 커 있을 때예요. 수확이 얼마 안 남은 때죠. 이때 우박이 오면 아주 극심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박 피해에 대한 어떤 특징들 보시면 돌발적, 갑자기, 물론 기상예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지만 돌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지 않아요.
예, 국지적으로 아주 국소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단시간 뭐 10분, 20분 우박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굉장하게 크게 발생을 한다. 예. 착과기, 지금 말씀드렸던 착과기. 예, 그래서 과일이 굉장히 작을 때, 초여름, 5월달, 6월달, 그리고 초가을, 성숙기에 배 사과들이 이제 수확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과일에 대한 또는 가지 이런 데 타박상, 열상 이런 것들이 있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병해를 발생시키는 2차적인 피해도 오게 된다. 네, 농가, 과수원 농가에서는 이제 그물을 나무에 씌워서 피해를 경감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추나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온도에 감응을 해서 꽃이 피는 것. 네, 그래서 온도의 자극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저온 추나예요. 저온 추나. 물론 고온 추나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추나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온 추나다. 온도 자극에 의해서 일정 기간의 어떠한 온도 자극에 의해서 화합이나 꽃이 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종자추나 녹식물추나로 나눠져 있죠. 어릴 때 저온에 감응하는 것, 클 때 녹채기에 저온에 하는 것. 물론 추나 처리가 뚜렷하지 않는 비추나형 식물들도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추나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장 효과. 일장 효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다 밤이 길거나 낮이 길거나 계절에 따라서 밤이 길기도 하고 낮이 길기도 하고, 예.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한 거죠. 예. 일, 길이, 낮의 길이, 예. 장일, 낮이 길어질 때, 예. 낮이 길어질 때 화성, 꽃이 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봄, 여름 이럴 때 해가 길어질 때 그럴 때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해가 길 때가 6월이죠. 예. 4, 5, 6월 달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꽃이 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단일 상태, 해가 짧아질 때 6월 이후에 점점 해가 이제 짧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국화, 옥수수, 오이 이런 것들은 다 단일 상태에서 화성, 꽃 피는 게 유도가 된다.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이런 거에 감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성식물이다라고 읽었죠. 네, 장미, 가지, 토마토 이런 것들은 중성식물이다. 물론 장미 같은 경우는 뭐 종류가 워낙 많아서 예, 감흥을 하는 꽃들도 있긴 합니다. 장미 중에도. 예,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성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식물 호르몬. 요 4가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식물성 호르몬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는 거죠. 비료하고는 좀 다르죠. 옥신, 지베렐린, ABA, 아브시스산이라고 하는 것, 에틸렌. 예. 조금 뭐 많은 정도로 효과가 있지만 옥신류는 성장, 생장, 뭐 밝은 낙과 이런 것들에 유효하게 쓰이고 있고요. 지베렐린, 과실 성장, 예, 에다가 많이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결과에도 필요하죠. 예, 씨 없는 과일을 생산하는 것 단위 결과라고 합니다. 자, 아브시스산, 휴면. 네, 휴면을 유도한다. 뭐예요? 발화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브시스산 대표적인 거예요. 생장을 억제시키는 것. 그 반대로 에틸렌은 뭐다? 성숙에 관여를 한다. 에틸렌, 예, 성숙 호르몬이다. 아브시스산하고는 에틸렌하고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양 번식. 씨앗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씨앗이 아니죠.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다. 예, 대표적으로 분주, 취목, 삽목, 접목 이렇게 있어요. 자, 분주는 그냥 포기를 나눠버리는 거죠.
아스파라거스, 박하 등 포기를 나눠서 분주를 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 취목, 나무, 특히 나무에서 많이 있는데 여기서 덮어놓은 성토법, 이 가지를 묻혀서 하는 뭐 선치법, 여기 자체를 발근시키는 것, 고치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삽목, 뭐예요? 가지 그냥 꺾어서 그냥 꽂으면은 자라는 것, 가장 쉽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접목, 접붙이기죠. 특히 과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에서 뭐 병충해 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목시켜서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비료. 비료의 3요소 질소인 칼륨이죠. 작물은 광합성이나 질소 고정이나 해가지고 직접 생성을 하죠.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직접 생성을 합니다. 사람하고 틀리게, 동물하고 틀리게. 그래서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단백질을 직접 주거나 뭐 탄수화물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작물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하게끔 이런 질소와 인과 칼륨을 줍니다. 다만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라서 질소를 갖다가 직접 투입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료의 요소는 질소, 첫 번째 질소, 그 다음에 인, 칼륨이 되겠습니다. 세 개. 자, 질소는 성장에 관련을 많이 하죠. 질산태, 암모늄태로 식물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황백화, 노랗고 하얗게 되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 세포 분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뿌리 발달도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핍이 됐을 때에는. 인, 그렇게 중요하고요. 칼륨, 대사 과정 같은 경우에 관여를 많이 하죠. 물의 흡수 이동, 세포 내 어떤 삼투압 이런 것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칼륨이다. 그래서 작물들이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인위적으로 주는 것, 그것이 12, 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료의 3요소, 질소, 인, 칼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부분 비료는 땅에 주죠. 뿌리에 주는데 뿌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옆면 잎에다가도 비료를 주는 것, 이것이 옆면 10이다. 그러면 옆면 12는 왜 필요한 것인가? 영양 생장을 촉진하거나 미량요소 결핍이 되거나 뿌리, 특히 뿌리 흡수력이 약해졌을 경우, 그렇죠? 빠른 영양 회복, 뿌리보다도 잎에다가 10일 하면 그 흡수 자체가 좀 빠릅니다. 이런 것들. 침수 피해, 이건 당연히 이제 요 뿌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옆면 시비가 필요하다. 자, 과수. 아무래도 농업재보험법 손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과수에 관련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대 용어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과일을 봉지로 씌우는 것, 뭐 배, 사과도 일부는 그렇고 복숭아 이런 거에는 과일을 이제 씌우죠. 병충해, 열과 이런 것, 착색도도 향상을 시켜요. 과일이 햇볕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해서 착색이 낮아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착색도도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자, 적과. 적과와 적화는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적과는 과일 자체를 따주는 거고 적화는 꽃 자체를 따주는 거예요. 꽃을 솎아낸다라고 하죠. 너무 많은 과일이 열리거나 하면은 과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과일을 생성을 하고 그 과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과나 적화라는 개념을 하죠.
사과 같은 경우는 배 같은 경우는 뭐 6월달, 7월달 이때 많이 합니다. 네. 자, 인공수분. 나비, 뭐 벌 이런 데서 이제 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수분 많이 하죠. 네, 인공수분. 꽃가루를 묻혀서 결실이 잘 되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 인공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병해도 있죠. 작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병해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병해는 종류가 세 가지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나,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원인별로 나누는 거죠. 예. 진균에 의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 세균에 의한 건 이런 것들이 있고, 바이러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부분 곰팡이에 의한 진균, 이런 것들이 병충해가 많죠. 예. 뭐 깐부기병 이거 많이 하죠. 병에서도 적성병, 탄저병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곰팡이에 의한 병이다. 예. 자,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병충해를 막는 것, 방제 관리라고 하죠. 예, 이 방제 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생물학적 방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천적 생물을 이용하는 것, 예,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물론 시험 문제에는 천적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를 천적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시키는 것, 네, 그것을 생물학적 방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물리적 방제. 병에 뭐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그냥 물에 담근다던가 불로 태운다던가 온탕 처리를 한다던가 아예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방제를 시킨다. 그것이 물리적 방제다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제, 뭐 소독하는 거죠. 살균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그냥 뿌리는 화학적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종적 방제 방법. 네, 특별하게 물리적 화학적을 하지 않고 윤작을 띄엄띄엄 이제 걸러서 재배하는 방법이죠. 윤작을 한다거나 어떤 저항성 있는 품종을 한다거나, 예, 이렇게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라고 한 것을 경종적 방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작물이 다 커서 수확을 한 다음에는 어떠한 저장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을 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장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냉이죠. 그 낮은 온도에서 예냉 처리하는 방법이죠. 특히 이제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과일 채소들도 다 호흡을 합니다. 예, 호흡을 한다는 의미는 뭐야? 에너지 소비를 해가지고 그만큼 나의 살을 다 깎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온도가 좀 낮아지면 그런 호흡수가 줄어든다. 예, 그래서 예냉 처리를 한다. 큐어링.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면은 호흡률이 증가하죠? 호흡률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예, 그만큼 품질에 손실을 가져온다. 예, 그것을 코르크층을 발달시켜 방충해를 방지하는 과정을 큐어링이라고 한다. 자, CA 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조건, 온도, 습도, 대기 조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절을 하면서 저장하는 방법을 CA 저장이라고 합니다. 자, MA 저장, 필름, 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을 이제 싸서 저장을 하죠. 이런 것들을 MA 저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토양 재배. 그러니까 대부분 제 작물들은 토양에 의해서 토양을 기본으로 커가는데, 자, 물로 양액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있죠. 무토양. 특성이 있어요. 이걸 장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점 또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려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무토양, 양액재배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장점은 수확량이 증대되고 이제 연작자기가 예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이런 그 단축 기간이 단축이 되고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초기 자본 투자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물로 이게 되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은 급속하게 퍼진다. 작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게 완충능도 없다. 회복하고자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토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완충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양액재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양액재배 종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담가져 있는 거하고 흐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담가져 있는 거죠. 그냥 물에 뿌리가 물에 담가져서 재배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거를 방막, 수경, NFT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차이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설 재배. 시설 재배는 유리온실,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닐하우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닐이 피복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연질이냐 아니면 경질이냐 각각의 특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PE 필름 가장 많이 쓰이죠. 싸서 저렴해서 그런 거죠. 근데 내구성이 좀 약해요. 보온성도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되는 것들이 EVA 좀 비싸지만 열 보존성도 뛰어나고 내구성도 우승하죠. PVC도 투과성 좋고 보온성 뛰어나지만 먼지가 잘 붙는다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보완이 된 것이 EVA 필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경질은 광 투과성이 높고 내구성 좋다. 불소 수지 필름 내구성이 좋아서 눈이 많이 오는 산간 지역에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 토양. 시설 토양은 뭐예요? 자, 비닐하우스에 있는 토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노지하고 시설 토양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되는 거죠. 비닐하우스도 쭉 있으면은 여기 온도 틀리고 여기 온도 틀리고 다 온도의 분포가 다르다. 광의 위치도 뭐 나무에 가려서 광이 좀 덜 투과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광 분포도 불균일하다. 아무래도 비가 오는 것을 비닐이 다 막아주니까 염류가 쓸려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높아지기가 쉽게 될 수밖에 없죠. 노지에 비해서 비가 다 막혀지니까 당연히 건조해지기도 쉽다. 이런 것들이 시설 토양의 특징이다. 자, 시설 재배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냉방법이 또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화열로 인해서 기화열을 뺏어줌으로써 기화 냉각 원리를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팬앤패드, 팬앤미스트 포그. 패드를 사용하냐, 미스트 사용하냐, 포그를 사용하냐. 요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다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다. 다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앤패드, 팬앤미스트, 팬앤포그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재배하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다 훑고 넘어갔고 기출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토양의 입단, 때알 구조 굉장히 작물에 있어서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파괴되는 것,
이 때알 구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쇠토, 경운 갈아엎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다 부서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유기물, 토양, 피복, 두가작물은 당연히 사용하게 되면은 토양의 입단을 조성하는데 매우 좋다. 자, 토양 수분. 토양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분리하기 위한 힘을 얘기하는 pF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뭐다? 모관수다. 모관수가 작물이 이용하기 좋은 물이다. 결합수, 흡착수는 pF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물이 물을 분리해낼 수가 없다. 이건 아예 분리할 수가 없죠. 결합수는. 그렇죠? 흡착수는 그나마 좀 낮긴 한데 모관수보다 이게 높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낮고 그 다음이다. 중력수가 모관수보다 더 낮겠죠. 중력수는 그냥 흘러가는 물이에요. 자, 물의 기능. 세포 팽합죠. 예. 흡수, 이동, 용매, 어떤 분해 과정, 항상성 유지, 구성 성분, 차원 유지 이런 것들은 다 식물체의 어떤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감수 분열 촉진한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물의 기능이 아니죠. 자, 다음 문제. 토양의 스패. 예, 스패는 가장 중요한 건 뿌리다. 뿌리의 호흡이다. 그로 인해서 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것이 스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떠한 예방 대책이 좋은 것인가? 자, 내습성. 당연히 건조할 때 내건성, 또 습할 때는 내습성. 당연한 거죠? 예, 습할 때 물 빼주는 것 중요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안 되겠죠. 고랑이 아니라 이랑이 해야 되겠죠? 예, 여기가 이랑입니다. 여기가 고랑이고 밀식재배도 안 되고 미생유기물 안 되죠. 예,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습해가 있으면 뿌리가 호흡을 못 해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유기물, 미생유기물을 사용하게 되면 안 되죠. 예, 그 자체가 산소를 쓰기 때문에 밀식재배도 산소가 경합이 돼서 안 되죠. 자, 강풍, 태풍, 강풍 등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옳지 않은 것, 병원군이 증가하게 되죠. 아무래도 바람에 의해서 퍼지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면역력 뭐 이런 것들이 작물들이 좀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로 인한 혹류 높고 곤충 안 되고 기공 폐쇄 안 되고 체온도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강풍, 태풍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과암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어떤 흡수량,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배출량 이런 것들이 같은 지점에 최소한의 빛, 뭐라 그랬죠? 광보상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광포화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 광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광합성이 더 증가하지 않는 것, 광포화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냉해죠? 동해 아닌 냉해, 결빙이 아니에요. 0도씨 이상이에요. 냉해.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연형, 뭐 장애형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불임이 초래가 된다. 불임 뭐다? 장애다. 장애. 저항성이, 면역력이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것 병해형 냉해다. 등속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지연형 냉해죠. 이것들이 다 포함된 것 혼합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액,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토양에 사는 게 아니라 물로, 양액으로 재배한다. 이걸 갖다가 순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제 NFT 재배라고 한다. 그냥 담가 놓기만 하는 걸 담액 재배라고 하죠.
그 차이. 자, 시설 재배용 플라스틱 피복제 비닐 하우스에 있어서 그 비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볼까요? 보온성이 좀 떨어지고 그 대신 광투과율이 높고 연질이라고 해요. 예,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고 예, 가격이 싸다. 예, 이런 거 가장 많이 쓰인다. 폴리에틸렌 P필름 이렇게 얘기를 하죠. EVA가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지도 덜 붙고 내구성도 좋고 예, 광투과율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다만 가격이 비싸다. 이건 연질, 이건 경질이죠. 예, 이 차이. 자, 비닐하우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것, 펜은 포그 패드, 뭐 덕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세무를 갖다가 분사시켜서 하는 것, 펜은 포그다. 예, 포그. 자, 이렇게 이제 압축 특강으로 재배학 원의 작물학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린 것 자체로만 시험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은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주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예,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배학 쪽은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핵심적인 내용, 특히 이제 이 평가 업무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압축 특강 3번째 과목까지 예, 마쳤습니다. 예, 자, 마치겠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